한간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영화 기생충은 좌빨 영화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좌빨이라기보단 좌파가 갖고 있는 사상의 순진함과 비현실성을 비웃고 있는 냉소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좌파들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칼 마르크스 이론이 오히려 이 현실 세계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마르크스 이론까지도 약간은 희화화했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철학자 겸 경제학자 칼 마르크스 대표 저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의 책 자본론의 이론과 대비하여 영화 기생충의 줄거리와 결말을 분석 및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 교양인들의 필독서인 자본론과 칸 수상에 빛나는 영화 기생충을 한 큐에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가 바로 자본가들이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그를 통해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화 기생충에서 기생충을 상징하는 송강호의 가족들은 착취를 당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선균네 가족의 양분을 스스로 원해서, 즉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빨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들이 입주과외 선생으로 들어온 뒤 자기의 동생, 아빠, 부인을 한 명씩 부잣집 안으로 침투시키는 과정이 바로 그걸 방증하는 겁니다. 마르크스의 이론대로라면 노동자들은 노동은 희생이어야 하는데 영화에서는 오히려 희생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본가인 셈이죠. 굳이 따지자면 영화에서 착취하는 쪽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선균네가 아니라 도리어 송강호네입니다. 이게 바로 자본론과 기생충이 다른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다른 포인트입니다.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의 착취에 끝내 견디지 못한 노동자들끼리 단합해야 한다. 나아가 단합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영화 기생충에서는 노동자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 두 기생충들이 나옵니다. 송강호네 가족과 가정부네 가족. 그런데 이 두 가족은 서로 싸우고 다툽니다. 게다가 이념이나 가치관도 완전 달라요. 송강호네는 이선균네를 속이고 이용해 먹는데 만족할 뿐인데 가정부네 가족, 특히 가정부 남편으로 나오는 이 근세라는 인물은 오히려 이선균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반복해서 막 리스펙트, 즉 존경한다는 말도 서슴지 않고요. 심지어 죽어가는 순간까지도요. 하층민인 기생충들끼리도 기생하는 자세나 태도, 관념이 서로 다른 거죠. 결국 영화가 끝날 때까지 이들이 한 마음, 한 공동체가 되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영화의 끝부분에서 송강호는 결국 이선균을 죽이죠. 그런데 이게 마르크스가 말한 노동자들의 폭력혁명일까요? 전혀 결이 다릅니다. 일단 마르크스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인지하고 뜻을 모아서 종국에는 일종의 세계 노동자 연합이 형성되고 이로써 이들이 폭력혁명을 쟁취할 것이라고요. 그래서 세계의 주인은 결국 노동자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럼 영화 기생충에서 송강호가 이선균을 죽인 의도와 과정, 결과를 살펴봅시다. 송강호는 이선균을 왜 죽인 걸까요? 끝내 사다리를 올라갈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인지하고 그의 분노에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송강호는 앞서 말했듯이 기생하는 일 자체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느 정도는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면도 아니면 재미있어하고 있는 면도 있죠. 그런데 왜 죽인 거죠? 바로 하층민들의 냄새를 역겨워하는 부자들의 태도에 분노했기 때문이죠. 이선균이 토 나올 것 같다는 표정으로 코를 막는 행위 하나로 송강호의 살기가 마치 트리거처럼 폭발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분노라기보단 한 인간에게서 느낀 개인적인 수치스러움, 모멸감, 굴욕, 치욕 이런 감정적인 이유들이 분출해버린 거죠. 이건 제가 이미 제 채널에서 냄새 모티프 의미로 정리하는 기생충이란 제목으로서 영화 해설 영상 하나를 업로드 해뒀거든요.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전에 그 문유석 판사님이 쓰신 책이었나? 아마 그분이 쓴 책, 그 개인주의자 선언에서 읽은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살인사건을 재판하다 보면 살인의 동기가 돈, 비즈니스 관계 이렇게 거창한 이유들이 아니라 의외로 자존심을 건드려서인 경우가 굉장히 많답니다. 살인의 이유에 대한 대단한 명분이 없고 오롯이 감정적인 이유 때문인 경우가 상당하다는 거죠. 영화 기생충에서도 송강호가 이선균을 죽인 까닭 역시 이런 맥락과 비슷하다고 봐요. 기생충들에게도 시쳇말로 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끝으로 결론입니다. 결국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이 세계의 주인이 되어서 공산주의 사회가 완성될 것이라고 예견했어요. 공동으로 생산하고 분배하고 다 같이 복지와 후생을 누리는 유토피아로 말이죠. 그런데 영화 기생충의 결말로서 송강호의 말로는 어떻습니까? 주인을 죽인 뒤 송강호의 가족이 주인 집에 들어앉고 기생충 생활을 청산하나요? 완전히 반대죠. 오히려 송강호는 반지하 생활에서 지하 생활로 더 비참하게 몰락합니다. 적당한 기생충 수준에서 완전한 기생충 생활로 접어든 셈이죠. 마르크스의 희망처럼 하층민이 계급을 무너뜨리고 만민이 수평적인 사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계급 상승은커녕 더 아랫계급으로 하락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봉준호 감독이 자본론을 희화화한 것 아니냐고 말씀드린 겁니다. 어쩌면 이 영화는 하층민들이 폭력을 행사한 결과에 대해 굉장히 냉소적인 미장센을 그려내고 있는 거죠. 마치 계급, 계층이 완전히 사라진 사회? 그게 과연 가능할까? 약간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듯해요. 영화 기생충은 오히려 계급과 계층은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닐까 합니다. 자, 어떻게 재미나게들 감상하셨나요? 이렇게 다소 도식적으로나마 특정 체계론과 연계시켜 설명할 수 있는 것만 봐도 이 영화가 꽤나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깊이 있는 의미를 추구하는 영화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마르크스 자본론과 연계시켜 영화의 내용들을 해설해봤는데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다른 책과 연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되면 책 3권과 연계시켜서 영화 기생충을 분석하는 셈인데요. 그만큼 이 영화가 다양하고도 입체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영상 주제와 관련한 글쓰기 및 말하기 전용 서술형 문제죠. 논구술형 발제문과 그에 대해 제가 직접 쓴 예시 답안을 같이 다운로드해서 볼 수 있도록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첨부해 놓겠습니다. 시청하신 분들 중에 글 실력이나 말 실력을 향상시키길 원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꼭 챙겨서 자기 개발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바이지만 글과 말 그리고 지식은 직접 손으로, 입으로 써봐야 합니다.